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블홀딩스 강희사입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4.5로 예측이 되고 있고, 미국 지역은행의 연쇄 파산 위험이 지속되면서 한국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새벽 미국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일요일이어야 하는데 다음 주 국내 시장이 약간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음 주에 LNF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전체는 약보합이었긴 했는데 LNF는 그나마 반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LNF 주가 걱정하는 건 테슬라 주가 걱정하는 느낌이긴 한데, 오늘 다시 한번 LNF 대응 방법, 주가 향방,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하기에 앞서서 힘든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손실 회복 및 그 이상도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LNF 분석뿐만이 아니라 여러 섹터를 종합해서 상승 가능한 종목 100여 개가 포함된 오로지 VIP 회원님들께만 드리는 VIP 리포트를 특별히 무료로 여러분들께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 자료 모두 분석하고 확인한 종목들이고, 종목명, 목표가 숨김없이 전부 공개된 리포트니까요. 수익 내기 힘드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상승 가능한 종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그 종목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딱 신청할 당시에 시장 상황에 맞게 상승 가능한 종목을 픽해서 드리니까 종목 받아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라고 오늘 특별히 LNF 분석 및 VIP 리포트 무료 종목까지 다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정말 잘 찾아보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저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방송만 보고 나가지 말고 좋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응원의 문자도 한 번씩 좀 보내주세요. 저는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방송합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LNF 대응 방법과 리포트, 무료 종목 받는 방법까지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LNF의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모멘텀. LNF의 모멘텀이야 워낙에 많죠. 국내 하이니켈 1위 기업이고요. 테슬라와 직접 계약한 게 3.8조 원어치. 최대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격적인 캐파 확장을 하면서 LNF도 그 효과를 같이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고객 다변화를 위해 최근에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IRA 전기차 세부 내용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LNF 주가가 이거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쭉쭉 올라갔어야 정상인 상황인데 왜 이렇게 LNF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눌려 있는지, 일단 악재로 작용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얼마 전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4억 달러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자, 이런 공시가 나왔죠. 일단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기이할 정도로 사채 발행을 싫어합니다. 사채 발행은 무조건 악재로 봅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고객사 중 하나인 테슬라. 이 테슬라가 1, 4분기 순이익이 감소를 했죠. 그 당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니까 LNF도 함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주가의 상관도도 매우 높은데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9.75%가 갑자기 하락이 돼버렸죠. 마찬가지로 LNF에 대한 투심도 영향을 좀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던 교환사채 발행과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LNF의 경우에는 21년 한 해를 제외하면 늘 유동성 압박을 좀 받아왔습니다. 21년의 경우 유상증자 등으로 들어온 자금들을 단기 투자를 좀 진행하면서 200%가 넘어가긴 했지만, 지난해 말 LNF의 당자 비율이 다시 83%로 훅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개 100% 이하면은 당좌 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LNF의 단기 유동성 상태가 좋지 않은 까닭은 양극재 제조, 판매 사업으로 버는 현금보다 쓰는 현금이 더 많기 때문인데, 결국 현금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건 금융기관이나 시장 등에서 현금을 빌려서 해결을 좀 해야 합니다.
결국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4억 달러 교환사채 발행도 타겟책 중 하나가 되겠죠. 사실 2002년 한 해 동안 LNF가 양극재 제조, 판매 사업으로 번 현금은 영원에 수렴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밀려드는 수주를 맞추기 위해 생산에 돈이 들어가고 또 설비 투자 진행을 계속하니까 사업 확장에 1조 1000억, 1조 1000억의 현금이 투입이 된 거죠. 회사의 규모와 수주 규모에 비해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을 몇 년째 꾸준히 받아오고 있는 LNF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가를 눌렀던 이유들이 정말 악재만 있는 건지 한번 뒤집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환사채 발행. 교환사채 발행이 무조건적인 악재일까요? 넘쳐나는 수주 물량 때문에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를 발행한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맞습니다. 그만큼 사업 확장을 하고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 확정적이고요. 교환사채이기 때문에 주주 가치의 훼손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악재로 판단할 그럴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일단 1, 4분기에는 실적이 하락이 된 건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감산 발표한 것도 아니죠. 오히려 테슬라가 박리담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비싼 차긴 한데 이게 굳이 박리담회라고 표현이 되는 게 맞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미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자, 이런 계획이죠. 일단 가장 최근 실적은 당연히 가격을 낮췄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올라갔지만 낮춘 가격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만큼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음 분기부터는 시장 점유율이 다시 올라가고 그만큼 차를 더 팔게 되면은 매출은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리튬 가격이 하락 때문에 어차피 전기차 생산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업체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사업 방향 변경이죠. 테슬라만은 가격을 낮춰도 충분히 더 많이 팔 수 있고 그 많이 판 만큼 이익도 더 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차피 내연기관차를 전기차가 대체할 것은 자명한 상태인데 굳이 이런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의 재무구조. 재무구조도 마찬가지로 근시안적으로 보는 투자자에게는 리스크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덮어놓고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 확장에 맞게 차근히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2차전지 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것은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일 정도로 실적은 이미 나오고 있고 아무리 그래봤자 초창기 사업입니다. 당연히 산업 초반은 규모에 맞는 사업 확장을 하는 게 수순이고요. LNF의 경우에는 이미 수주받은 물량이 추후 영업이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누가 봐도 바로 예측이 되죠. 설비 투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태동기에 접어든 2차전지 산업인데 설비 투자 규모를 단순 그냥 유지만 한다? 자, 이렇게만 해도 시장 점유율이 줄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 해도 꾸준히 단기 차입금을 갚으면서 장기 차입금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LNF가 이 방법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장단기 차입금 비중이 7대 3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말에 확인해 봤을 때 그 비율이 5대 5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적인 요소, 그런 리스크를 반대로 다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실적, 하락의 직접적인 이유인 영업이익 하락은 출하량과 환율 영향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획기적인 이슈일 뿐일 것 같습니다. 2, 3분기 내에는 정상적으로 만회하거나 그 이상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료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제조된 높은 원가로 제조된 재고의 소진 속도가 실적 개선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긴 한데 핵심 고객사인 테슬라 등의 전기차 판매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재고 소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LNF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763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LNF라는 회사 자체에 문제는 전혀 없죠. 다만 지난해 말부터 환율, 리튬 가격, 그리고 고객사의 생산 중단 등 이런 대외적인 이슈로 실적 변동성이 좀 커졌고요. 거기다가 다른 2차전지 경쟁사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가 된 상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상승폭에 비해 낙폭 과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2만 원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구미에 있는 이 공장, 이 공장의 2단계 물량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는 다시 구조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고마진으로 실적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한국 배터리 제품 수출이 2030년까지 연평균 33%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5년간 전기차 공급망이 확대가 되면서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GDP입니다. 0.3%를 성장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2차전지 산업이요. 현재 아무리 중국 시장이 크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급증하는 수요 대부분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돼서 충족이 될 거고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지역의 전기차 수요 급증이라는 새로운 추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점유율 1위 이미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렴풋이 알고는 있긴 했겠지만 이렇게 숫자로 딱 표현하고 투자은행에서 발표를 해주니 한국 배터리 산업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럼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솔직히 차트에서 분석할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 가까이 되던 회사였는데 이렇게 큰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던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급등 자체가 원래 하기도 불가능한 사이즈의 종목이기도 했었지만 촘촘하게 쌓여있던 이 저항 물량들 모두 깨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동안 가치주 같은 흐름을 많이 보였었는데 오히려 금융투자 업계에서 성장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처럼 큰 폭의 하락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거는 정말 농담입니다. 현재 상태는 조정폭이 커지면서 지지해주던 24만 원이 목요일날 한번 깨졌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다시 24만 원 위로 안착을 했죠. 제가 24만 원이 깨지고 반등하지 못하면 2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22만 원까지 깨지면은 강하게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보여줬던 그 박스권 안에 다시 한번 갇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2만 원 같은 경우는 깨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 약간은 위태롭긴 하지만 24만 원 위에 안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오늘 확인한 악재들이 모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장기간의 하락 국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스권에 다시 갇히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예측한 것들이 모두 주가에 반영되면서 재차 반등을 해서 국내 하이니켈 1위답게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우리에게 매수 찬스를 주는 걸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거 걱정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먼저 그냥 따라만 해보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 챙겨가는 방법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VIP 리포트. 자, 이 리포트 안에 LNF 뿐만이 아니라 100여 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따라 하셔가지고 이 수익 챙겨가시면 되고요. 이미 여기서 매수해서 나 이만큼 손실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가져가셔가지고 손실 만회도 하시고 거기다가 오늘 제가 시장 상황에 맞게 상승 가능한 무료 종목까지 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받아 가시는데 손실 회복이 걱정이 되실까요? 충분히 하고도 남겠죠. 여러분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다 받아가는 아주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받아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VIP 전용 리포트입니다. 섹터별 산업 전망, 하반기 주요 일정, 각 섹터별로 해당 섹터 내 기업들 목표가 및 투자 전략까지, 거기에다가 섹터별 탑픽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놨고 다른 업체들 눈속임 영업하는 것처럼 종목 이름 숨겨놓거나 하는 거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이 리포트 안에 있는 종목명, 목표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종목 골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쇼핑하듯이 매수하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받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죠? 010-6705-1711 이쪽으로 문자를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방송 보고 신청하신 분들께만 제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VIP 리포트에 리포트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뭐라고 했죠?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 해서 리포트라고 쓰시고 그 옆에다가 화이팅 이렇게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큰힘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보시고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분석, 고민 이런 건 다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응원 문자만 한 개 딱 보내주시고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강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 수는 있으세요. 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일단 사고 이후에는 제발 오르라고 기도합니다. 떨어지면 우울하고 우울하니 매도하고 내가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다시 오르죠. 자, 언제까지 이런 기도매매 하실 겁니까?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바로 수익입니다. 수익 돈이죠. 그 수익 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무지성으로 아무 종목 아무 때나 막 사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도 그 종목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왜 주가가 거기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인지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고 매매를 하자는 말씀 드리는 거고 조금 떨어진다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셔서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리포트라고 쓰시고 문자 리포트라고 쓰고 그 옆에는 화이팅 다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직 방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드린다고 했죠. 끝까지 집중 또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 종목 받는 방법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섹터 3대장 하면은 뭔가요? AI, 로봇, 그리고 2차 전지였죠? 그런데 지금 뭐만 남았나요? 예,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향기만 나도 급등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무늬만 2차 전지 업체들 다 솎아낸다고 하죠. 요 내용들 한번 봐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4개의 차트, 이 차트는 2차 전지 업체로 도약하겠다고 뉴스에 나왔었던 종목들입니다. 공통점은 실제로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종목들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상승을 보일 때가 바로 실적 같은 게 전혀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과 이슈만으로도 급등이 가능한 순간이 있죠. 시장에 이목을 끄는 이슈가 있고 시류에 맞춰서 재료가 나오고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급등을 보이는 경우 자, 이때가 바로 우리가 돈 벌기에 절호의 기회이자 최고의 찬스가 됩니다. 2차 전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기억이나 날까 말까한 2021년의 최고의 테마 뭐였죠 여러분들? 자, 메타버스였죠. 2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메타버스로 결과를 낸 기업이 한 곳이라도 있나요? 예, 현재 전혀 없습니다. 21년 하반기 다른 업종은 다 떨어지는데 홀로 상승한 메타버스였습니다. 오로지 가능성 하나와 사람들의 기대감만 합쳐진 아주 전형적인 욕망의 테마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몇몇의 섹터에 이슈가 매몰이 되고 있고 시장의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고 재료만 시장에 알려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급등에 급등 또 급등을 하는 상황이죠. 이런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죠? 숫자 1. 예, 숫자 1이라고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보내시는 번호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 010-6705-1711 이쪽으로 자,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 응원의 문자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영상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써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주식시장만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과 개별 종목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들은 워렌 버핏이 몇 조를 벌던 전혀 상관은 안 하죠. 근데 내 주변의 사람은 돈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전혀 모르죠. 일단 사고 보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종목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소외감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마시고요. 뭔가 행동을 하셔야 결과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전 다음 종목을 심혈을 기울여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